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양시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그 공동생활가정 뭐에 대한 설치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규정들이 어떻게 됐나 좀 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인력에 대한 그런 내용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원에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요양보호 선생님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을 봤던 곳이 어디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실버타운이 있죠.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어르신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요양시설에 있었던 거는 등급이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실버타운에서 어르신들만 모여서 그럼 보는데 보통 막 400명, 500명 이렇게 한 건물 안에서 그 계시더라고요. 이제 실습 지도를 그 실버타운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 실버타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센터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부담하는 비용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선생님들 이게 퇴직하시면 연금 많이 나오시는 분 있죠. 그 연금 금액 정도가 한 달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갔더니 의사도 상주에 있고 거기 이제 물리치료사 뭐 이제 헬스 트레이너 뭐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모든 것들 할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담당했던 어르신들이 제일 많았던 거고요. 요양원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 130명 있는 그런 요양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라고 하면요. 자, 30명 이상으로 이제 요양 그 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 설치 기준도 30명 이상이냐, 10명에서 30명까지 뭐 이제 딱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시설장 한 명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뭐 계약 의사가 있어요. 의사 그 간호사도 있지만 의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상주한 의사가 있으면 그 요양원은 망하겠죠. 왜냐면 상주 의사 월급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보통 계약 의사라든지 촉탁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전담을 하시는 또 의사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있어야 되고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입니다. 그 어르신 2.5명당 1명, 요양원 2.5명당 1명이고요. 뭐 주간보호센터는 7명당 1명이었잖아요. 그 주간보호센터는 7명당 1명, 그다음에 치매 거기는 4명당 1명이에요. 치매 전담실은 4명당 1명. 근데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2.5명당 1명이에요. 그래서 그 많이 이제 원래 초창기에는 3명당 1명이었어요. 3명당 1명. 그러니까 어르신이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는데 이제 2.5명당 1명이 되다 보니 이제 요양보호 선생님들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힘든가 생각을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5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 선생님을 사용했던 분들은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원래 처음부터 2.5명당 1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힘들다고 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3명당 1명으로 하다가 2.5명당 1명이 되니 그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은 30명이다라고 하면 30명이면 3명당 1명이 있으니까 10명만 있으면 됐던 거잖아요. 근데 12명이 있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명의 인건비가 더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2.5명당 1명, 치매 전담실 같은 경우는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원이 있어야 돼요. 사무원 경우에는 이제 50명 이상인 경우에 이제 둬야 되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거죠. 자, 영양사도 마찬가지로 50인 경우, 50인 이상. 이거 영양사
뭐 이제 이런 거 생각나네요.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영양사 선생님이 있으려면 이제 50명 이상, 뭐 한 30명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리원도 25명당 1명, 위생용은 그 1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1000명이 100명이 초과할 경우 1명이 추가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관리인도 50명 이상이면 그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을 그 29인으로 끊어버린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0명이 돼버리면 뭐 이제 더 직원들이 채용이 돼야 되고 이제 여기 보통 보면 뭐예요? 50인이죠. 50인이 또 되어버리면 직원이 이제 사무원도 채용해야 되고 영양사도 채용해야 되고 뭐 관리인도 채용해야 되고 이제 채용해야 할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제 49인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에서 10명 미만의 그 요양원에서는 사무국장, 시설장, 사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 아까는 이제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따로 있지 않아도 되죠. 그다음에 의사,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있었는데 물리치료사, 작업자는 없어도 되고 요양보호사도 2.5명당 1명, 사무원, 영양사, 위생원, 관리인은 없어도 되고요. 조리원은 1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30명 넘어갈 때는 많은 인원들이 있었는데 30명이 넘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채용해야 되는 인원들이 확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보통 제가 아까 몇 명, 5명 이상에서 9명까지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여기는 인원이 많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5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이 5명이 움직이게 되는데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포함해서 1명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설장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1명이 있어야 돼요. 간호사 또는 물리치료사 뭐 이렇게 해서 1명이 있어야 되고 의료를 볼 수 있는 분이 1분 계셔야 되고요. 입소자장 3명당 1명이에요. 3명당. 아까 말씀드린 것들처럼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2.5명당 1명이었잖아요. 근데 이 공동생활가정에는 3명당 1명이기 때문에 보통 9명이다. 어르신이 9명이다라고 하면은 3명. 그래서 요양보호사 3명, 물리치료사 뭐 간호사 1명, 시설장 1명. 그래서 몇 명인 거예요? 5명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나머지 요 조리원도 없고 위생원도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시설장님이 맨날 하는 얘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9명이면 이제 뭐 직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그 센터장 그 시설장이 음식도 하는 거예요. 음식도 밥 점심 뭐 드셔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셔야 되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그 자기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이제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리원이라든지 위생원이 있었다고 하면 이 조리원이 그 하는 업무를 그 보통 이제 시설장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둘 수 없으니까 그 직원을 둘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일들을 좀 더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 원래 기존에 했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있다. 그래서 힘들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인력 기준 이제 상세 요건을 보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은 50명 이상인 경우에 사무국장을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는 기본 1명을 배치를 해야 돼요. 1명을 배치를 하게 되고 입수자가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좀 더 또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양원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사회복지사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당연하겠죠. 당연히 사회복지사는 자격증 소지자가 되어야 된다. 자,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 다 똑같은 거였죠. 위탁하래요. 위탁하면 뭐 하면 돼요? 없어도 된다. 조리원을 영양사 및 조리원은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위탁하는 곳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가격이 더 비싼 건지 아니면 그 음식을 재료하고 이 직원들을
쓰는 것이 더 싼 건지 뭐 위탁해서 그 금액을 받는 것이 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 쉽게 얘기하면 위탁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위탁하는 걸 거의 못 봤다라고 얘기하는 건 위탁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리사 영양사가 있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의료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충분히 이제 설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면허 소지자. 당연한 거예요. 면허가 없으면 안 되겠죠. 뭐 제가 가서 물리치료를 해요. 뭘 할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뭐 물리치료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허 소지자 당연한 거고요. 자, 간호사 및 조리원은 30명 이상의 시설에 그 존에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한 명을 배치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자, 제가 주간보호센터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1년 정도는 제가 이제 주간보호나 요양을 제가 복지 뭐 다 마찬가지 한 1년은 제가 고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년을 고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내 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일을 시작하면 뭐 수입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소자가 없어도 간호사라든지 뭐 조리원이라든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이거 채용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월급 줘야 되죠. 두 번째 월세 뭐 요양원 같은 경우 월세가 안 난다고 하지만 뭐 나갈까? 뭐 내 돈으로 100% 내 돈으로 하면 또 괜찮겠죠. 근데 보통 100% 내 돈으로 하시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뭐 대출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원금과 이자 나가고 돈이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끊임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 수중에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왜냐면 돈이 내가 이제 많아가지고 내가 이제 월급을 주더라도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큰 타격이 되지 않아요. 정말 재산이 많아서. 뭐 이런 곳도 있어요. 뭐 재산이 개인이 하면 좀 안 맞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 체인점입니다. 체인점. 근데 체인점이 갖고 뭐 이게 뭐 체인으로 야, 이분 대단한데라고 했더니 봤더니 그게 이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건설회사 요양원을 체인으로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가 뭐 있냐면 대상 어르신들이 잘 안 차는 거예요. 왜 안 찰까라고 했더니 잘 모르고 일단 모르고 그리고 그 센터장이라든지 이분들이 다 이제 월급 받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내 거 같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뭐 대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뭐 그런 이제 뭐 기관도 그렇게 타격이 되지 않고 어차피 그 모 회사가 이제 있으니까 그 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운영했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쉽게 생각하면 그 회장님이 그런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요양원을 하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사회 환원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요양원들은 맞지 않다.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 보통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환원을 할 거면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재단을 하나 따로 설립을 해서 재단 하나 설립해서 아니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지 이 시설들은 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뭐 알아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근데 개인이 할 때는 돈이 엄청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한 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요양보호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입소자가 없어도 한 명은 배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2.5명당 한 명씩 공동생활가정은 3명 아까 이제 봤었죠. 의료기관과 협회에서 의료연계체계 구축하는 경우에는 계약 의사를 두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 병원 그 요양원들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좀 중견 병원들 대학병원은 보통 대학병원 정도는 아니고 종합병원 정도 되는 곳에 협력병원으로 이제 그런 협력
그런 판때기 있어요. 우리 요양원은 어느 병원과 뭐 협력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의사가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계약 의사를 두지 않아야 되는데 보통 그런 협력 해놓고 이제 의사가 나와서 또 이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협력 의사들을 두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협력 의사가 온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시설에 갔는데 그 시설 실습지도 갔을 때 그 협력 의사가 진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르신이 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그 어르신들을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거예요. 뭐 진찰도 하고 뭐가 안 좋은지 뭐 안 좋은지 다 해서 차트에 쓰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약 처방도 해서 뭐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이 의사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냐라고 했더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런 촉탁의를 두지 않지만 이런 계약 의사들이 요양원마다 이게 계약을 하고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어디, 1일은 어디, 2일은 어디, 3일은 어디, 4일은 어디, 5일은 5일 이렇게 이제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50명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0명까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 내 이제 치매 전담실, 치매 전담형 가정생활을 할 경우에는 그 아까 이야기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제가 주간보호센터 이제 이야기할 때처럼 그 교육을 또 받아야 된다니까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분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지형 프로그램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이제 교육 오면은 가서 이제 교육도 막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이게 교육받는 게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교육 시간이라든지 또는 교육 횟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에 뭐 모이는 수도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뭐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생각보다 그 교육 접수하는 자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치매 전담형 가정의 시설의 장, 유용보호사 및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매 전문 교육을 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매 전문 교육들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등급 외에 5등급 외에 뭐 치매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을 받아서 그 대상자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치매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치매 전문 교육은 개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라고 제가 만약에 치매 전문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접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접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관이 있죠. 우리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보면은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관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치고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자의 이제 기능 상태, 욕구 반영해서 심신훈련의 기능 훈련 등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양원에 있다고 해서 뭐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뭐 물론 1등급 같은 어르신들, 1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속 누워 계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뭐 잔존 연령이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들, 입소 계약, 이용료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고 뭐 와서 이용료는 얼마를 낼 것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부담금 이런 것들이 뭐 자기부담금 말고도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또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요양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활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의 자부담을 해라. 그다음에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15%의 자부담을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15%, 20% 그래서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에 따른 비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0%, 15%에서 그것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식비 따로, 간식비 따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그래서 외부 강사들을 뭐 부른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비용을 뭐 청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관마다 비용들이 다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가는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제 등으로 사용하여 묶는 신체들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요양원에서 이제 봤더니 어르신들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묶고 그래서 침대에 묶어놔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묶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구강, 배변, 뭐 이용 이런 것들을 급여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기록지에 기록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3회 이상 영양, 뭐 기호에 따른 규칙적인 식사 제공해줘야 되고요. 주 1회 이상의 목욕 서비스, 수급자가 청결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매번 배변 관리 및 구강 청결, 위생 관리, 뭐 양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을 고려해 적절한 이동 지원 및 체위 변경 등 계속 한 침대에 뭐 누워 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체위 변경 해줘야 돼? 아니면 욕창 생겨버리니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자리를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인지 기능을 유지 향상, 여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심리 정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런 것들 다 기재해 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기복 회공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자가 훈련했던 것들을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뭘 했는지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놓고 그런 것을 사진으로 찍는다든지 또는 기록지에 적어놔서 보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나중에 이거 안 해놓으면요. 물론 뭐 안 해놓으면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평가받을 때 힘들고요. 지정받을 때 아마 6년 후에 재지정 받아야 되는데 그 재지정 때 아마 지정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수급자에 따른 인지기능 프로그램들, 여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가족교육 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실시해서 그 가족에게도 그런 것 교육을 실시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들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계약 의사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협력 의원과 협력해서 수급자의 심신 상태, 건강 이런 것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들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약은 월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진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진찰하게 되면 비용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중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병원 가도 건강보험에서 모두 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속된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계좌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줬다는 게 남아야 되니까 계좌로 보내고요. 의사는 최대 50명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명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50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를 맨날 관찰해야 되고 뭐 약을 먹으면 약을 대한 어떤 약을 먹여야 되는지 이런 거 숙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은 뭐 당뇨가 있어서 당뇨 약을 먹어야 되는 주사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든지 또는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어 시간대별 다 있을 거잖아요. 밥 먹고 뭐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낙상, 욕창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간염병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 심해요. 저도 이제 실습지도 가면 예전에는 그 시설 안에 들어갔는데요. 요새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습지도 가도 그냥 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냥 와버리는데 그런 그 전염병 막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요양원 이런 데서는요, 뭐 외부인 출입 같은 걸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간염병 뭐 이런 것들도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그 급수에 따라 그 금액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양 시설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그래서 이제 급수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소자는 뭐 수급자만 갈 수 있다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장기 요양 보면 등급 우회자는 뭐요? 수급자와 등급 우회자도 입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비용은 자기네들이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 근무 시간은 1인당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하루에 8시간으로 그래서 뭐 20일 곱하기 8일 160시간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 요양시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규정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구나.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요. 뭐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뭐 이 정도만 좀 아셔도 그 시설에 대해서 좀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